탑은 세로는 홀수, 가로는 짝수예요. 가로는 짝수, 세로는 홀수. 가로는 짝수, 세로는 홀수. 그래서 가로는 사각형, 팔각형 탑이 있다. 세로는 3층 탑, 5층 탑, 7층 탑, 9층 탑 이런 식으로 13층 탑 이렇듯이 홀수. 그래서 짝수, 홀수. 짝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짝홀. 짝홀. 그리고 이게 탑 쉬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짝, 얘는 홀, 홀. 그리고 이거는 원래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집 모양, 집, 집. 이 뒤에 있는 이런 집. 집 몰라? 집? 집을 집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집 모양이고, 목조 건축의 특징이 기단부, 잘 나가는 집들은 다 이 기단이 있어요. 기단이. 그래서 이 기단이 있는 이유는 물이 못 들이치게 하기 위해서. 나무 건물은 물이 들이치면 썩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을 돋아서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러다 보니까 이 층 시기가 좀 어려워. 근데 요 한 장 더 넘기면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한 장 더 넘기면 여기 집 있잖아요. 여기 집 보이죠? 집. 여기도 밑에 기단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 밑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된 계단 같은 게 있어요. 공포라고 하는데 각 기둥 위에 이렇게 보시면 뭐 있지 않아요? 거꾸로 된 계단 같은 거? 이걸 못 찾을 정도면 굉장히 슬픈 건데,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기둥들 이렇게 있고, 기둥 위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지 않아요? 한옥은 저게 다 있어요. 저 공포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저게 있어요. 뽀대 나는 거예요. 일단 뽀대도 나고, 저게 이제 짜맞춰 가지고, 한옥은 못을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짜맞추다 보면 저렇게 티 나오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뽀대용이 훨씬 더 큽니다. 저렇게 있어야 좀 이뻐 보이는 거지. 이 미라고 하는 건 진짜 참 특이한 거예요. 이쁜 거 있잖아요. 미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데 상관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먹고 사는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삼성이 다른 거는 다 따라잡았을지 모르지만 삼성이 애플을 못 따라가는 단 한 가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아마 기능은 어떻게 보면 삼성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하고 애플하고는 기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이 뭐 갤럭시 가지고 잘 팔아먹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막 겁나 많이 그냥 여러 종류를 막 팔아먹는 거고, 애플은 1년에 한 2개 아니면은 뭐 한 3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싼 건 없고, 그리고 삼성은 싼 거부터 시작해갖고 막 비싼 거까지 막 중고난방으로 막 다 팔아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판매되는 개수만 시면 삼성이 더 많아도 순이익 구조에서는 애플하고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기능들은 뭐 삼성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샀는데 디자인을 못 따라잡잖아요.
그 굉장히 재밌는 거 아세요? 근데 삼성과 애플의 관계만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동대문과 명품의 관계도 그 디자인 차이예요. 질 차이가 아니에요. 제품의 질 차이가 아니에요. 마감이 어떻고, 아예 그거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도 아니요. 요즘 시절에 무슨 쉽게 말해서 옷 만드는데 이거 마감 그거를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힘들 것 같아? 안 그래요. A급 짝퉁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디자인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단계가 높은 데서 나타나는 게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 가서 못하겠다. 아무튼 디자인 좋은 게 최강자라고 보시면 돼. 최강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미감이 있는 게 한옥에서 나타나는 게 요 공포하고 그 다음에 요 디자인으로서의 베를린 기둥, 대표적인 게 베를린 기둥. 그거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냥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런 집을, 요건 1층 집, 요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2층 집이 되겠지. 그리고 그걸 3층 집, 이렇게 3층 집은 어떤 집? 좋은 집. 좋은 집.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요게 1층 집, 2층 집, 3층 집, 요거는 싼 집. 이건 좋은 집. 지금은 이게 더 좋은 집. 왜?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올리는 건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은 싸고 올리는 건 노동력만 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기술도 있어야 되고 훨씬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층 올리는 것보다 3층 올리는 게 공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냥 노가다로 한다고 생각해봐. 기계 없이.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이 훨씬 좋은 집이에요. 여기 보면, 이 그림에도 이렇게 기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단 있죠? 이렇게.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이중기단으로 되어 있나? 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중기단 아니네. 이거는 일중기단이네. 잘 나가는 집은, 진짜 잘 나가는 집은 이중기단. 더 잘 나가는 집은 삼중기단이요. 삼중기단.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데 가보면요. 제일 메인 건물들은 기단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계단을 요렇게 한번 통과하고 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 되는 게 그 기단 때문에 그래요. 왕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한번 쉬었다가 또 꺾어져서 올라가고, 그걸 층계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기단들.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있으면 사람이 뽀대가 나지. 그건 이제 물 들어오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딱 있어 보이는 거야. 중국의 자금성 같은 데 한번 가봐. 그럼 이게 계단이 쫙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 그래서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 계단 패자를 써서 폐하 이렇게 하는 거야. 계단 밑에서. 폐하 이렇게.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사신이, 대부분의 조선시대 전궁은 원래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임진왜란한테 불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궁이 창덕궁으로 바뀌거든. 창덕궁으로. 그래서 창덕궁이 원래는 2궁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찌기다시로 만든 건데, 서브메뉴. 그런데 그냥 메인이 된 거예요. 이게 불탔으니까. 그렇게 해서, 창덕궁에서 이렇게 보던 사람이 중국의 자금성에 가잖아? 사신이 돼가지고, 황제를 보기 전부터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서 자금성을, 우리나라 경복 창덕궁에서 살던 사람이 자금성에 한번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네하고는 절대 맞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 이해가 돼? 심리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쫙. 그냥 경기 끝. 그게 대형 건축을 짓는 이유예요. 그래서 육일준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백악관에 간 거예요. 백악관에 우리도 여러분도, 미국 그 패키지를 가면 백악관에 갑니다.
그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거 안 가보셨어요? 가보면 있어.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 홈쇼핑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한 200에서 250 사이. 쌀 땐 180. 저도 놀라워요. 그냥 항공값밖에 안 돼요. 항공권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 그렇게 해서 가보면 육일준이 뭘 놀랬냐면 미국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에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센 나라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건축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게 상대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절이 또 조금 달라졌지. 그런데도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는 아마 영구적으로 인간이 있는 이상은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진짜? 똑같은 동에 살면 똑같은 구조에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반상회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다르지.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 그치? 이 집이 먹고 살만 하구나. 이 집이 만만하구나. 이런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재밌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싸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라인에서 지금 몇 명이 같이 싸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해? 그치? 이게 중간에 이게 칸막이만 없으면 이게 떨어질 건데, 그치? 구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다봐. 그래서, 이런 식의 다층 집이 옛날에 선호하던, 이건 굉장히 있는 사람들의 건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고 생각하는 게 탑. 그리고 짝수, 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짝수는 약간 떨어지는 거. 홀수는 존귀한 거. 그래서 하늘, 신성한 거, 그러니까 불교적인 거, 이런 거 다 홀수예요. 다 홀수예요. 다 홀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 이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남자도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는 땅, 좀 덜 떨어지는 거. 여자도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건 옛날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옛날 기준으로 그러려나 하세요. 어쩌겠어요. 지금은 남자들이, 개보다도 서열이 밑에니까. 땅을 파고 기 들어가지, 그지? 이렇게 해서. 아마 잠수함이야, 잠수함.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집에서 쌩쌩한 건 아들 주고, 그 다음에 그 날짜 지난 건 네 아버지 갖다 주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좋다고 먹고 날 생각해주나? 좋다고 먹지만 날짜 지난 거. 아니면 임박한 거. 임상실험 대상이야. 마루타. 이렇게 먹고도 안 죽고 잘 살고 있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아들이 오면 상이 바뀐다고. 반찬이 바뀐다고. 그런데 눈치도 없이, 아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오늘은 뭐래? 이러면서, 잘못해서 주워 먹었다가 욕대바가지로 먹고 슬픈 얘기요. 슬퍼. 자, 아무튼 또 보입시다. 자,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가로는 짝수, 세로는 홀수, 그 다음에 집 모양이라고 하는 걸. 3층 탑은 3층 집, 5층 탑은 5층 집, 9층 탑은 9층 집.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3층 탑.
그러면 그 탑 층수는 뭘로 세느냐?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걸로 세는 게 제일 좋아요. 헷갈려요. 이 기단 때문에 이거 돌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목조 건축이면 안 헷갈리는데 이게 돌로 만들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계급장 같은 게 있어요. 거꾸로 된 계단이 있어요. 거꾸로 된 계단. 봐봐. 그게 있는 거를 한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1000m 요거요. 그러니까 이걸 세면 이 기단이 높기 때문에 이 기단까지 막 해갖고 헷갈려. 이게 4층인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런 걸 세. 톱니바퀴 같이 생긴 거. 거꾸로 된 계단. 그것만 세면 돼. 그리고 저 계단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계단 위치만 세봐. 그러면 계단 1개, 계단 2개, 계단 3개. 그럼 3층 탑이야. 계단이 5개면 5층 탑. 그러니까 다른 걸 세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세. 그리고 저 계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그래서 제일 오래된 놈은 계단이 5개야. 별이 5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아저씨 5개가 최고야. 5개가 최고. 그거는 5개짜리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끝물이 되면 4개. 계급장이 4개. 그래서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가 되면 4개라고 보시면 되고, 고려 초에서 조금 지나면 3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오래됐냐라는 걸 딱 볼 때 그때나 계급장을 보면 돼. 그래서 5개, 4개, 3개. 그럼 2개, 1개는 없습니까? 없어. 3개가 끝이에요. 3개가 끝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건 어떤 겁니까? 딱 봤을 때 이게 돌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탑은 돌로 만들거든요. 대부분. 나무로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돌로 만들거든요. 일본은 나무탑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중국은 부럭으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들어요. 우리는 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전탑의 나라, 벽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탑의 나라,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근데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도 없고 돌이 없어요. 산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황토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굽기만 하면 벽돌. 우리는 이게 노년지층이라 가지고 화강암이, 땅을 까면 화강암이 나와요. 산에서 화강암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화강암으로 돌탑을 만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섬나라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일본은 전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일본 나무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곱게 잘 올라가요. 여러분 세대의 표현을 쓰면 스기나무. 알죠? 스기나무 알죠? 스기나무 이런 거 들어본 사람 다 오래된 사람. 스기나무. 우리는 그거 잘 안 씁니다. 그게 좀 무릅니다. 나무가 좀 무릅니다. 나무라는 게 약간 추운 쪽에 있는 나무들이 단단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나무들이 반듯하고 우리나라 나무는 그렇게 반듯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게 우리나라는 대표 수종이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소나무가 뭐 좀 있으면 전멸한다는 거예요. 뭐 몇십 년 지나면. 일본도 원래 소나무 있었는데 전멸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전멸할 건데, 아무튼 소나무는 이렇게 또 반듯하게 안 자라잖아요. 반듯하게 자라는 소나무도 있어요. 그걸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그걸 금강송.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소나무는 건축 재료로 부적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나무가 무르다고요? 아니에요. 소나무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왜 건축 재료로 부적절할까요?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습니다. 송진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이 한번 나면 소나무는 죽은 뒤에 몇 년이 지나도 송진이 나온다. 근데 거기에 이게 목조 건축은 물은 조금씩 잠식해서 썩게 만들지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숭례문 화재 때도 봤었잖아요. 근데 송진을 먹고 있는 소나무면 대책이 없습니다.
안에 연료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소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뭐,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돌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튼 돌로 만들어요. 여러분 다 돌탑 많이 봤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살 때가 있었어. 그게 통일신라 시대야. 통일신라 시대가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해서 제일 잘 살았어요. 지금보다 잘 살았어요. 그 당시 경주가 전 세계 10대 도시. 인구 100만. 통일신라 진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고려요. 고려가 통일신라만 못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게 성덕왕. 성덕대왕 신종할 때. 우리 선배 출신이에요. 그 오대산에서, 저 오대산 월정사 있는 데서 저 양반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왕 됐어요. 죽을까봐 도망와가지고, 자기 형, 왕위 계승하는 데서 잘못 걸려가지고 죽을까봐 도망와가지고 거기 있다가 그 형이 쫓겨나고 내려가서 왕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되자마자 뭐 했냐면 그 상원사 있는 데 수도했거든. 그 상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상원사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런 게 있어. 우리 선배 중에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있어요. 나 나중에 기회 되면 자랑스러운 선배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줄게. 진흥왕 버풍왕도 우리 선배예요. 진흥왕이 우리 선배. 역사책에서 왜 그거 안 가르치느냐 모르겠어. 진흥왕이 우리 선배라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출가해요.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한다니까.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 선배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명태조 주원장 우리 선배. 명나라를 만드는 사람 우리 선배. 우리 선배 출신이야. 선배 출신. 그건 이제 우리 선배인데 때려치고 황제가 됐지. 그리고 제일 멋있는 사람은 저번에 우리 오대산 갔었는데 그 오대산에 있었던 순치제라고 하는 사람. 황제인데 때려치고 출가를 해. 참 묘하다. 그죠? 그래서 명나라 역사를 보면 주원장이 자기가 우리 선배 출신이어가지고 황제가 되고 나서 승려들을 엄청 출가를 시켜요. 불교 진흥책을 펴. 그게 한 두어 세대 내려가니까 나중에 불교가 비대해져.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뭐 이렇게 잡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신기한 스토리들이 있어. 그런 얘기들. 그래, 제가 지금 요즘 늙어가지고 일을 빨리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번 방학 때 내가 책을 한 2권 쓰려고 그랬는데, 책도 못 쓰고. 교정 보느라고. 그 이제, 불교 역사책을 내가 지금 하나 쓰고 있거든요. 다 썼어요. 한 2년 전에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 교정 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 불교부터 한국 불교까지. 이 나라에는 그런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혼자서 인도 불교부터 한국 불교까지 쓴다는 거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건 자랑해도 재미가 없어. 이게 전공자한테 이게 들어가야 그게 혼자서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보통 전공자가 들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재미가 없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중국 철학사 책을 하나 쓰려고 하거든요. 중국 철학 책을. 풍우란 선생 같이 그런 천재들도 중국 철학 책을 다 못 썼어요. 호적 선생이 쓴 말이 아주 있거든요. 나는 고대편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게 중세부터 불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되냐면 불교, 유교, 도가를 다 알아야 돼. 도교까지 다 알아야 돼. 그게 혼자서 되냐?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 그걸 성공하려고 최근에 시도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능화 선생, 그 다음에 김용옥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요. 이 레벨이 얼마나 높은 건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거예요. 슬퍼. 저도 슬퍼. 나도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슬퍼. 그래서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미술에 다 통해요. 돌이라고 하는 건 무거워. 맞죠? 무거운데 좋은 탑은 딱 봤을 때 무거운 생각이 안 들면 좋은 탑. 안 들면 좋은 탑. 오, 탑 이쁜데? 이런 느낌 딱 들고 경쾌한 느낌이 딱 들면 좋은 탑.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가 제일 잘 살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조선시대가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라고. 경주는 통일시대 때 전 세계 10대 도시. 지금 서울은 10대 도시 안에 못 들지요. 틀려요, 틀려. 고려시대 때 잘 살았기 때문에 고려에는 명품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명품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려부라, 그 다음에 고려청자, 나전실, 그건 전 세계 최고 명품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 전 세계 최고 명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마땅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이유예요. 뭘 얘기할 수 있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차예요? 네? 어때요? 어떤 게 있어? 뭐가 있어? 딱 이건 세계 1위야. 반도체 그러면 부품이요. 그럼 부품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네? 나라고 하지, 나라고. 다 그건 혼자 있지.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뭐가 있겠어요? 한류가 전 세계 최고예요? 그거는 맨 밑바닥에 있다가 조금 기 올라오는 정도 수준인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먹어주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한 것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한번 하면서 뒤로 딱 무너크를 한번 하니까 전 세계로 쫙 껐잖아. 그게 1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하면 코카콜라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뭐 아이폰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가 최선진국이 안 된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이런 물건들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이건 최강은 이거야 라고 사람들이 딱 꽂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야 돼. 고려시대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려시대도 통일신라 시대만 못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강은 디자인이야. 그래서 디자인이 좋은 게 나오면 딱 봤을 때 탑인데 이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 거예요. 계급장하고 거의 정확하게 맞아. 상태가 거지 같아. 딱 봐도 조선시대 거. 불상도 그렇다. 불상도 그렇다. 딱 봤을 때 좋아. 통일시대 시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게 정신적 균형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디자인 쪽으로 쏠리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힙합의 고깃국 하고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 더 이뻐 보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리모델링 한다고 뭐 사람 바뀌어? 그게 뭐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있어? 리모델링 안 한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잖아. 그게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야. 얼굴 디자인. 그죠? 그것도 디자인이요. 옷도. 아니, 그냥 헐벗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다르죠.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미감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쁘다, 밉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진 않아. 하지만 그 층이 있어. 그리고 대다수는 여기서부터 안 벗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입맛이 다 달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입맛이 달라. 뭐 중국 가서 음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요번에 봉은사에서 인도 가잖아. 인도 가면 또 음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진짜 잘 나가는 최인류급 주방장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다 맛있다 그래. 인도 음식이든 중국 음식이든 다 맛있다 그래.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쁜 거는 다 동의해. 그리고 그거는 경제력하고, 디자인은 언제나 경제력하고 갑니다. 경제력이 높으면 디자인이 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제일 모직이 그런 섬유나 이런 걸 못 만들어서 지금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일 모직에서 프랑스에서 뛰어가서 진의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감히 하는 건 뭐예요? 디자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한 끗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도. 그래서 탑을 봤을 때 조화가 곧 이뻐예요. 이뻐하고 조화는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조화, 이뻐, 통일신라. 걔 안에 고려시대. 그지 같아. 조선시대. 탑만 그러느냐? 불상도 그래. 종, 그 옆에 종 친다, 이제. 종은 쇠로 만드는 거예요. 쇠로 만드는 거. 쇠, 무거워. 저 위에 보면 용이 한 마리 있어요. 종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제 탑 하나 하고 지금 끝날 때가 돼서. 일단 항아리 같은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을 한번 보고, 이쁜 종은 요 위에 있는 용이 한 마리 있거든요. 용이 두 마리 있으면 중국 스타일이에요. 한 마리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이 한국 종이에요. 그래서 학명 자체가 코리안벨이라는 게 있어. 에밀레 종 같은 게 지금도 쳐도 안 깨져서. 미국에 가면 미국 독립기념 종이 있어요. 그거 한 2번 치다가 깨졌어. 박물관에 있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신생국가잖아. 그죠?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게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거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 얽힌 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는데 안타깝다 진짜. 그 에밀레 종에 애 들어갔다는 것도 내가 밝혔어. 그게 어떤 얘기인지 내가 밝혔다고. 그거를 사람들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게 뭐 애가 들어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이고 씨. 잠깐만 얘기해 줄게. 그건 내가 밝힌 거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쇠로 된 거예요. 그래서 쇠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쇠로 된 것 중에 금속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종이래. 이게 종자라니까? 이렇게 더하면 종자가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는 글자 말고 똑같은 글자가 한 글자 더 있어. 쇠금자를 쓰고 그 옆에다가 아이동자를 써. 왜? 종은 잘 울어야 되기 때문에 애새끼가 빽빽 잘 울듯이 잘 운다고 그래서 종용. 그래서 쇠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 그래서 그 에밀레 종 얘가 나온다고. 요즘은 저런 걸 한자에 능한 사람들이 없어서 잘 안 해. 근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저걸 측자파자라고 그래요. 한자를 쪼갰다 결합시켰다는 말장난들을 했다고. 그런 유풍이에요. 그런 유풍. 그래서 쇠 속에 애가 들어갔다. 근데 주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인간의 몸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주물에 들어가면 주물이 절단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종을 한번 치잖아요. 종이 깨져버려요. 속에 기포가 생긴다니까. 이게 다 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절대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거고,
한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아무튼 한국종이 제일 좋은 거고 이 디자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용을 봤을 때 용이 딱 얼굴을 봐. 용의 쌍판을 봐. 딱 보고 어우 그렇게 들고 있는 거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거지 같은 종이요. 딱 들었는데 제가 할 만한갑다 이런 느낌 들잖아. 좋은 거요. 좋은 거.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울 필요가 없어. 다 배우면 머리가 깨져. 몇 가지만 딱 갈래만 치면 되는 거야. 굉장히 쉬워. 그래서 종은 우리나라 종은 용이 한 마리다. 중국은 쌍용이다. 우리는 외용이다. 용 한 마리다. 그 다음에 전체 디자인을 봐서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는 걸 한 가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을 봐서 용 얼굴을 딱 보고 애가 힘든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가벼운 느낌으로 들고 있어. 그럼 명품이요. 명품이요. 그게 선 몇 개의 디자인 차이예요. 근데 그게 천지 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나가는 배우랑 뭐가 틀려? 눈, 코, 입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 위치가 조금 다 진짜 1cm 차이도 안 나는 그 조합의 차이야. 진짜 다야 1cm 차이야. 거기서 갈렸잖아. 엄마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 조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됐잖아. 서울껏 됐으면 길거리 가다가 캐스팅 될 건데. 그죠? 다해야 1cm라니까 진짜. 여기서. 그렇잖아. 눈이 막 여기 붙어 있는 건 없잖아.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죠? 그게 디자인이잖아. 그런데 그럼 명품이 몇 개나 나오냐고. 명품이 몇 개나 나오냐고. 묘하지. 그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공장 이렇게 돌릴 때 조금 이렇게 균형 잘못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또 그렇게 했잖아. 무성의하게. 조금만 서있게 했으면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보다 인물 잘나는 게 훨씬 인생 사는 데 도움된다. 진짜. 공부 이런 거 다 쓸모없어. 얼굴이 최고야. 옛날에도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거야. 몸 잘난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언서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배우들 그게 꼭 예를 들면 그 애들이 머리가 좋아 아니야. 아까 얘기한 강다니엘도 고등학교 때 때려쳤다던데 학교. 아니 중학교 때 때려쳤다 하나 고등학교 때 때려쳤다 그거 다 그런 거. 정우성도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거요. 잘 살잖아.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 팍팍하잖아. 나도 팍팍해. 자, 한 장 넘겨서. 부처님. 지금 저게 이제 항마 촉진이에요. 부처님 보이시죠? 부처님. 부처님은 파마머리라고 하는 거. 파마머리라고 하는 거. 목에 3도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가슴에 있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목에 이렇게. 목에 3도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주름이에요, 주름. 잘 먹은 사람들, 이렇게 좀 살집 있는 사람들. 부처님 불상은 그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 가장 멋있어 보이는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살집 있는 걸 좋아합니다. 살집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상의 기본 구도는 금색. 금색이라는 거, 머리는 파마머리라고 하는 거, 그거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 기초학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초학당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돈 내나 수인하면 아미타불. 돈 내나 재진해야 되니까. 아미타불. 이게 동전 표시가 있으면 아미타불.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이렇게 모으든지 이렇게 모으든지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끝이요. 단 부처님은 허리를 봐야 돼. 왜? 남자는 허리! 허리를 봐. 그래서 부처님은 앞에서만 딱 보지 말고 옆에를 딱 봐요. 허리를. 옆으로 가서 허리를 봐. 허리가 반듯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원래 허리를 반듯이 딱 펴면 사람이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휩니다.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맞죠? 역시자로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딱. 그렇게 됐으면 통일신라 시대 부처님. 허리? 하니까 농담인 줄 알았지. 허리가 그냥 반듯해. 그냥 일자로 반듯해. 고려시대 부처님. 꾸정해. 조선시대 부처님. 조선시대 부처님. 그리고 조선시대 부처님은 머리가 커.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커. 머리가 커. 상대적으로. 그래서 머리가 큰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불상에 앉아 있으면 그걸 그냥 이 그대로 그냥 상상을 해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머리가 크다. 조선시대 부처님. 신체 비례가 잘 맞아. 통일시대 시대 부처님. 이름에 켜봐. 잘 모르겠으면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그 청소기 돌린다고 하면 일어나실 거예요. 집은 복잡해. 그 한 장 더 넘기면 탱화 나오잖아요. 탱화. 탱화까지만 할 거예요. 탱화까지만. 탱화까지만 할 거예요. 뒤쪽에. 그지? 탱화. 고려시대 탱화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조선시대 탱화 봐요. 그리고 이 탱화 보려면 약간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왜? 법당에 들어가도 탱화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불상의 시선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뒤에 그림이 있는 건 알아. 하지만 자세히 못 보는 거죠.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세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엄청 고성능의 카메라를 2개씩 꽂고 있어. 그런데 이 카메라가 사실은 사기 카메라야. 모든 영역을 동시에 깨끗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점이 맞아진 데를 깨끗하게 비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뿌옇게 비춰.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가 깨끗한지 알아. 이게 약간 중국산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게 상태가 그래. 아니, 눈이 원래 그런 거예요. 눈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탱화는 앞에 여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부처님 허리를 보려면 완전히 불단 옆으로 가야 돼요. 여기 불단이면 우리는 보통 여기 있잖아요. 부처님 허리를 보려면 옆으로 가야 되고, 탱화를 보려면 45도 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탱화가 보여. 부처님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탱화를 보면 앉아있는 사람 한 분에 다 서 있어요. 누가 짱일까요? 앉아있는 사람. 사천왕문에 가면 요 맨 밑에 여기 사천왕이거든요. 사천왕이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을까? 의자 같은데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어. 여기는 사천왕이 서 있는데 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사천왕이거든요. 상태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앉아있어. 왜 앉아있을까?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 나발이니까. 근데 부처님 앞에 가면 왜 서 있을까? 부처님보다 자기가 쫄이니까. 마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어른하고 같이 가는 거야. 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당연히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상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인공인지 알고 싶으면 가운데 주인공. 진짜 무식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는 크면 세요. 크면 세. 앉아있는 부처님이 서 있는 다른 사람보다 커. 말도 안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걸 현대미술 하는 사람이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비율도 모른다.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보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는 주대종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대종소법. 오야는 크게, 찢기다시는 작게. 그래서 등치만 보면 누가 오야한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림에 있어서 메인이 누구냐? 이쪽 안쪽으로 갈수록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수록 주인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요. 제일 잘난 놈이 센터요. 중앙. 맞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 그래서 크기하고 중앙인가만 보면 돼요. 거기에는 보통 불화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층으로 이렇게 배칭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 번 정도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을 세세한 건 못 해줘. 그 세세한 걸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교 미술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상도 하고, 그 다음에 회화도 하고, 그림, 그 다음에 건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할 거고, 오늘은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고 한 번만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 아, 그런 건갑다. 그리고 한 가지 불변하는 거, 마지막 한 가지 불변하는 거, 뭐다? 좋은 거는 이쁜 거다. 좋은 거는 이쁜 거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